이어서 기상론으로 보는 병화 6월, 6월 편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통보감의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병화, 8월은 이제 6월입니다. 백로가 있는 추석이 있는 8월의 병화라 해서 6월 병화는 일근 황혼이라 이제 태양이 황혼에 저문다. 점점 어두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병화지 여광이요 존어 광호 ing용 임수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병화의 그 빛이 광호 빛나는 뭐 호수에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ng용 반드시 써야 하는데 임수로서 보영 그 빛나는 것을 보여준다. 임수가 있어야 병화가 빛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6월 병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6월 병화, 뭐 신월도 마찬가지였고 6월의 병화도 역시나 귀는 임수구나. 귀함을 논하고자 하면 사주가 임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주 다병, 사주에 병화가 많이 있는데 이제 비견이 많이 떠 있는 경우겠습니다. 일임 고투육이라 사주에 병화가 많이 있는데 하나의 임수가 홀로 외롭게 떠 있을 경우, 고투였을 경우 위기, 뭔가 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주든지 이제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견이 많다. 겁재가 많다. 이럴 경우 반드시 비견 겁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뭐 관이라고 표현이 되고 살라고 해도 좋습니다. 관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주가 일단 모양을 좀 갖추게 되는 겁니다. 글자를 치니까 글씨가 좀 작아져 버리네요. 네.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 과갑급제라 해서 이 비견 병화가 많이 떠 있는 경우 하나의 임수가 외롭게 홀로 떠 있게 되면 기함이 있는데 정주 등과급제라 해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부기쌍전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부기쌍전. 뭐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부보다는 귀함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 병화의 부 재산은 또 뭐냐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임장지 하나의 임수가 천간에 없고 지지나 장간에 있을 경우 역주수제라 해서 역시나 준수한 인재다라는 겁니다. 수제라는 것과 보면은 등과급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궁통보감은 어찌됐든지 간에 관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된 책이기 때문에 등과급제가 훨씬 격이 높다고 보시게 됩니다. 혹, 무다, 곤수죽, 가작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요게 이제 쭉 나오면서 무토가 많다. 무토가 많은데 무토가 많아서 곤수라는 것은 이제 물을 공고하게 한다.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그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토가 많게 되면. 그래서 즉 가작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문이라는 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 시대에는 뭐 성리학, 전통 학문을 얘기하게 됩니다. 가작사문은 전통적인 옛날이면 육아학에 들어가겠죠. 이제 주작, 뭐 성리학 그런 걸 가짜로 짓는 선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8월의 병화가 무토가 많게 되면 무토가 제가 이제 먼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먼지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을은 좀 낫긴 한데 이 오히려 무토가 많게 되면 화생토 토국수로서 관인 귀를 담당하는 임수를 극해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활동성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가 적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유인들,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가작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작사문. 거짓을 조금 밥 먹듯이 한다. 사문. 조금 정통된, 진실된 문장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가짜 선비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가작사문이 대략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선비는 선비인데 참된 선비가 아니다. 양무, 임수가 없게 되면 개역가용, 개수도 역으로 좀 쓸 수는 있는데 단 공명불구라. 그래서 공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귀함이 개수를 쓸 경우 불구하다, 오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또 재미있는데, 그러면 병화가 임수가 있을 경우 무토를 쓴다. 근데 임수가 없을 경우 병화가 개수를 쓰게 되는데 요게 부기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50%는 맞고 50%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병화 옆에 이게 무슨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수 옆에 무슨 글자가 왔을 경우에 좋아지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개수가 월에 있고 연에 가서 또 개수가 또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산태기를 잡으려고 왔다. 그러면 시에 뭘 잡아야 됩니까? 예, 이 개수를 날리는 글자를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물이 그릇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어서 한번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견, 신투라, 신금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를 볼 경우 불능종하라. 종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고도로라 해서 늙도록 빈곤하다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금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 이제 좀 전의 시간에는 기명종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화라는 게 해석이 좀 다르게 돼가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화가 신금을 투관했는데 요게 이제 불능 종화라는 게 병화 이게 6월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유월입니다. 그래서 병신 이 종화라는 게 아마 수로 변하는 걸 얘기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불능종화 신금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 불능종화 능이 종화가 안 될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이럴 경우는 종화가 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병신합수 수로 변해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격에서 사주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병신합수가 된다, 무토가 떠 있으면 또 합수가 안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데 이건 격국에서 어디까지나 하는 얘기들입니다. 격국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병화가 신금을 합을 해서 수로 변한다. 이게 병신 합수가 된다. 그래서 회두극이다. 용어들은 많습니다. 회두극. 해서 사주가 안 좋아진다. 그런 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병신합수가 돼서 좋은 경우가 있고 이 병신합수가 돼서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항상 누구도 얘기하지만 이 연간의 글자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시간의 글자가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무슨 병신합수가 돼서 수가 돼서 좋다. 종살이다. 종화가 됐다. 이런 개념에서 이 불능종화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옳은 해석은 아니다. 실제 통변에서 전혀 써먹을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혹 견일정재신이라 해서 이 병화가 신금이 합의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정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위인이 간사라, 사람됨이 간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직고저여 여명합차라면 장설음천이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요걸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재밌는 형태인데요, 사주가. 이렇게 병화가 신금과 합을 했습니다. 병화가 왜 신금을 합을 했나요? 이게 음과 양의 합입니다. 음양은 만나면 합합니다. 합을 하면 정을 통합니다. 정을 통하면 뭔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해석이죠. 이걸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과연 통변으로 어떻게 써먹을까? 연구를 해보게 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인이 간사한데 이게 정화를 썼다는 겁니다. 병화가. 병신합인데 정화. 일견의 정화가 화극금으로 신금을 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을 경우에 위인이 간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간사하구나. 왜 간사할까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병화는 본시 태양입니다. 태양은 홀로 우뚝 서야 됩니다. 홀로 우뚝 서야만이 유화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으로서 하늘에서 태양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만큼 강하고 밝고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태양이
이게 정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위인이 간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부식고저라. 이게 부직으로도 보고 부식고저라고 하는데, 위아래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식이 맞는 거고, 불직, 뭐 어떤 직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뭐 높거나 낮은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 뭐 그거나 다 비슷한 해석인데, 부식고저로 하는 게 제가 더 맞지 않을까. 위아래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위아래를 알지 못한다? 그럼 뭐뭐뭐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온라인이라 또 이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여명 합차, 여명이 요와 같아 버리면 장설음천이라 혀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하고 천하다. 좀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주 통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병화가 신금과 합을 했을 경우 정화가 있는 경우 이 내담자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특징들. 물론 안 좋은 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성 금국이라 해서 금국을 이루는 경우 이제 종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신출간이라 금국인데 신금이 출간됨이 없다. 차비 종제라 이럴 경우 그러니까 지지로 금이 많은데 천간에 신금이 없다. 그래서 합이 안 됐다. 이럴 경우 차비 종제라 종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재물제자를 이 제주제자 이 지금 제주제자인데요. 이게 뭐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재물은 곧 제주하고 연관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물을 취하려면 옛날에는 관직으로서 안 되게 되면 자기 재능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현대로 오게 되면 TV에 많이 보이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비 종제인데 종제가 안 되는데 주문 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좀 웃긴 해석인데 혹성 금고 지지로 뭐 금이 많고 종제가 되는데 종제 기명종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신금이 투관되지 않을 경우 기명종제가 안 되면 제다신약 정도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문아우라는 게 이제 굶주릴 줄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호 굶어 죽는다. 문 앞에서 굶어 죽는 격이다. 한마디로 제다신약 사주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또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여신 출간 이럴 경우 이제 신금이 천간에 투출될 경우 불견 비격을 붙지 않게 되면 차종제격 이게 종제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명종제 종제가 된다. 반주부기 오히려 부기하게 된다. 이제 막 그런 식의 해석을 좀 해놓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반주부기 친척재발이라 친척이 재발 이제 뭐 도와줄 발자로도 보는데요. 친척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옛날 다 음서제도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관직을 지금처럼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관리에 임용되는 게 아니고 집안의 힘에 의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뭐 친척 재발이다, 뭐 친척이 의한다, 뭐 친척이 도와준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처연 내주라, 처자가 내조를 잘해준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제다신약, 기명종제 썩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주들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주에 보면 종합격이라는 게 있는데 종화가 있고요. 종제, 뭐 종살 또는 종인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주들 특징이 운이 한번 안 좋게 올 때 크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주 그릇을 볼 때는 이런 종제나 종살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재성이 많구나. 돈 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실제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종제라는 개념이. 이제 그거에 대한 구분을 잘해야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용수자 금처수자라. 어쨌거나 8월 병화가 귀인 임수를 쓸 경우 수가 자녀가 되고 수를 생해주는 금이 처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제자 수처목자라. 근데 종제를 하는 사람들의 사주는 또 이제 목이 용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목용신이다.
그래서 목용신은 자녀가 되고 이 목을 생해주는 수가 처다라고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왜 어렵냐면 뭐 용수자라고 해서 신월의 병화가 6월 병화가 무조건 몰이 용신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천간과 지지 글자에 의해서 사주의 용신이 글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수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목이 용신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항상 상대적으로 사주를 잘 파악을 하고 그 8자 속에서 진짜 좋은 글자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해 드려야 어떤 자녀나 육친 관계를 통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한번 사주 예를 들어서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사주가 그 공통보감에 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이 사주가 뭐 출장 입상하는 사주다. 출장 입상이라는 게 뭐 나가서는 장수요 들어와서는 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중국의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마이 같은 정도 사람 대단한 인물이죠. 출장 입상이면.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이런 사주인가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사주를 보면서 남자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고 관리로서 대발할 수 있는 사주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무리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사주는 이 사주를 보고 관리로서 성공을 하려면 병호일간이 일단 사주가 일간으로서 힘을 갖고 있고 또 가을에 병화가 서산이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있어서 병화가 화가 많기 때문에 뭐 불길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재성이 도래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런 사주가 왔을 경우 손님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사주의 특징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 사주를 보고 관리로서 대발하는 사주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자수라는 관이 일지에서 깨져 있는 사주입니다. 자유파로서. 또 오화와 충을 일으키고 있죠. 이래서 좀 문제가 있는 사주는 맞는데 그러면 이 사주를 어떻게 통변해야 되냐면 이 사주 특징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특징은 그 성격과 성향인데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얘기해주게 되면 사주가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뭐 출장 입상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여자 문제도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 문제라는 것은 부부 문제로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주의 자식이 큰 자식이 나오겠는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뭐 원서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술시로 가게 되면 또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정류 다음에 무술이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병신도 좀 문제가 있는 시고 그래서 왠지 저는 이 사주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류시가 아니지 않을까. 관리로서 써먹었다면 무술시였다면 조금 사주가 관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정류 다음에 무술기에 경자신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식상의 무술이 힘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주가 발전할 수 있는 사주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원국이 없거든요. 지금 토가. 드러나 있는 토가 없는 상황에서 대운이 겨울로 가기 때문에 식상을 쓰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에 있는 관성을 쓰는 사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출장 입상하는 사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이제 그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사주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주보다는 물론 이 사주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천간에 비관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고 드러난 관성이 역시 또 없습니다. 없는데 지지로는 또 합이 많아요. 보면 이게 사주가 보이십니까? 병신합 또 있죠. 사주가 이게 신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중에 병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나 여자 문제, 부부 문제 좀 복잡하다. 제가 표현하는 복잡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겪고 가게 됩니다. 겪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근데 이제 유명한 그 해설서를 보니까 공통보감의 이적에 대한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이게 뭐 양간부잡이지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양간부잡이다, 양간부잡 또는 뭐 양기성상격이다, 양기성상이다 또는 뭐 청간부잡이다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막 표현할 때 사주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천간이 온통 화고 지지로는 뭐 금이 많다. 뭐 그래서 두 개의 기운이 떼어 있으니 뭐 귀한 사주다. 그래서 뭐 출장 입상하는 사주다라는 해설서들이 많습니다. 그거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대표적으로 뭐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임인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양간부잡의 양기성상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귀한 사주로 설명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제가 실제 이런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대학교 교수입니다. 실제 이 사주가 교수 사주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집에서 놀고 있는 하나의 백수였습니다. 똑같은 사주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 역시 저와 똑같은 사주를 올해 1월달인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신 분의 저하고 똑같은 사주를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의 남편 사주입니다. 그분은 현재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저하고 똑같은 사주가. 이렇게 같은 사주가 다 다릅니다. 직업이. 근데 이걸 가지고 출장 입상이니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대신에 이 사람의 뭐 부부 문제, 부부관계 성격 이런 것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사주에서. 성격이나 이런 걸 자꾸 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설명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주도 성격은 이 사주가 더 낫겠죠. 사람 되면 성격이 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주들. 이 사주는 온순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주는 진유합으로 역시 합이 또 많은 사주인데 조금 재성과 합이 많았으면 불길한 사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무슨 공통보감을 보게 되면 상서벼슬을 했다. 뭐 관직으로 하게 되면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주가 관리가 됐을 경우 어느 대운에서 대운할 수 있는 대발하는가 그건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주도 뭐 참정벼슬을 했다는데 크게 귀한 사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 일단 없습니다. 이 사주도. 이 사주는 애초에 목 자체가 없는 사주고 이 사주는 목이 없으면 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팔자가 어떨까요? 키울 일이 없다면 팔자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그 이제 공통보감에 있는 그 사주인데 이게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6월의 병화가 임수가 있어서 귀를 논할 수 있는 사주 같긴 한데 이게 남자 사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을경 합의돼 버려가지고 이 을목이 좀 살아 있었으면 괜찮은데 을경 합의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사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주. 있어도 아주 미약하게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뭐 관리의 길을 가신 분이 아니고 장사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장사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주가 언제 망했냐면 무자대운에 망했습니다. 무자대운하면 제가 바로 이 앞전에 아마 올린 강의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무자대운에 장사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그냥 망하는 사주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로 가게 되면 신자진 삼합에 의해서 완전 물바다가 됩니다. 이 사주. 물바다가 되면 을목이 뿌리 내릴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술토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술토가 있어서 완전 100%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크게 망합니다. 이럴 경우는 세운까지 보게 되는데 세운에서 운이 안 맞게 되면 그냥 부도다는 사주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이게 예시로서 제가 책에서 빌려서 한번 본 사주인데
딱 봐도 무자대운에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진토와 신금에 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사주가 아니고, 또 이사주나 역시나 이사주도 그렇고, 이사주도 그렇고, 이 병화, 지지에 유금이 많이 깔고 있다. 유금이 전부 합으로 들어온다. 또 지지에 암합이 많다. 예, 전부 좀 그렇고 그런 사주들입니다. 대표적인 특징들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월의 병화를 한번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